뉴스파이치기 순서입니다. 청소년 데이트 폭력이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작 문제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솔리언 또래 상담 연합회라는 기관에서요. 예. 그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예. 그 충주 지역에 있는 초중고생 약 1,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요. 예.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보니까요. 예. 초중고생의 한 49%가 연애 경험이 있었다. 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 친구를 사귀어본 거 정도라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연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이 한 30 몇 %로 제일 많았고요. 아하, 예. 그리고 헤어진 이유도 예. 참 그렇습니다만 예. 35% 정도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인들의 뭐 그것과 좀 네.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예. 이 응답자 중에 그 데이트 폭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수치상으로는 4.8%가 나왔는데요. 예. 근데 그 목격한 청소년들, 즉 4.8%에 해당한 청소년들 중에 80% 상당의 청소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목격은 했지만 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네.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경험을 데이트 폭력의 직간접적 하여튼 어쨌든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올해 6월까지 그 데이트 폭력 그 자료를 제출한 걸 살펴보면요. 예. 총 피의자 뭐 유죄 판결까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쨌든 사건이 입건된 거는 예. 총 6천 건 정도가 됩니다. 아유, 근데 많네요. 이 안에서 10대 청소년이 일으킨 데이트 폭력은 예. 한 195건 정도가 됩니다. 아, 그 가운데서. 네. 아. 그런데 이 수치가 아직 올해 이제 다 연말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연말이지만 아직 종결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6년에는 한 270명 정도였고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 315명이었습니다. 늘고 있군요. 예, 점점 수치가 늘고 있는데 거의 3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적지 않은 수치인데 청소년 데이트 폭력, 우리 성인들도 보면 이제 데이트 폭력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아주 심각하고 그런데요. 네. 청소년 데이트 폭력이라 하면 수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어른들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그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고요. 예. 다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 폭력, 특히 왕따라고 하는 그런 폭력이 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이 또 있군요. 네. 사례를 좀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 올해 3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붙잡혔던 그런 결국은 구속이 된 사안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사회적 비난을 샀던 이유가 폭행을 해서 여자친구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옷이 다 찢겨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모든 장면이 엘리베이터 녹화가 했던 것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또 국민적인 그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돼. 그 지난달 2일에 전북의 그 한 대학생이 또 예.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한테 다시 사귀자라고 해서 다시 거절당했어요. 예. 그러자 거기에 화가 나서요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최근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 근데 폭행 대학생이 한 폭행치고는 약간 형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예. 근데 판결문을 보니까요. 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또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언제 또 다시 나와서 나를 보복할지 모른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제 일단 신체적 폭력 그런 피해에 대한 사례를 들어봤는데 네. 피해 당사자는 이제 그런 피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서적 문제든지 피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피해 상황을 입게 됩니까? 그 신체적 폭력, 예. 또 정신적 폭력, 그다음 앞서서 정서적 폭력도 예. 있다고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대방의 일상을 또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아. 그 대표적으로 연인의 그 휴대전화를 좀 보고서 이렇게 뭐뭐 했는지, 누가 전화 왔는지 이렇게 하하. 집요하게 예. 따지고 캐묻는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 폭력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어른들하고는 달리 사회적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청소년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창 시절에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초중고는 더 그렇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때 연애를 한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사귀고 있는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 쟤랑 사귀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자칫 지금 맞닥뜨렸던 이 문제보다도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이 들통이 날까봐. 그렇죠. 더 혼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사건의 본질 자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그 본질 자체에 집중하셔서 아이를 케어해 줘야지. 너 왜 이걸 이제 얘기했어? 너 그렇죠. 걔랑 사귀었었어? 왜 만났어? 예, 그거는 약간 몰아붙이듯이. 바람직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저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까? 지금 설문조사한 응답자들의 대답은요. 예. 대부분 전문 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많았고요. 아하. 그 다음으로 이제 친구한테 상담을 구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근데 안타까운 건요. 가족, 부모님한테는 상담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예, 이 설문 대상에서는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부모님인데 부모님과 상의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가장 근원적인 해결, 가장 직접적인 도움은 사실 못 받는 거라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칫 데이트 폭력 문제 이전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를 만났던 것부터 추궁을 당할까봐 그렇죠. 걱정이 돼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네. 사회적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얘기 있죠. 그 소년들이 어떤 이런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미하게 처벌하니까 나중에 학교로 돌아와서 또 대면해야 되는데 껄끄러운 관계고 예. 사실 껄끄러운 걸 떠나서 그 아이가 나한테 재차 2차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문제 삼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어쨌든 청소년 데이트 폭력도 여러 가지 그 폭력의 수위가 보니까 성인과 뭐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처벌을 보면요. 예. 대부분 어른과 성인과 같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대부분 사과하기 정도로 끝났고요. 사과하기요. 예. 그 다음으로 뭐 정학이나 사회봉사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상당수 퍼센티지 상으로는요 27% 정도인데요. 데이트 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끝난 사안도 있었습니다. 27% 정도가요. 27%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했든지 아니면은 직간접적으로 목격을 했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앞서서는 뭐 상당 부분 아이들이 보고도 못 본 척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학교 교내에도 이게 신고센터나 상담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활용하셔서 피해를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데이트 폭력이라는 심각성을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는 교육 당국의 어떤 교육 부재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교육 당국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 당국에서는 지금 이 데이트 폭력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강화해야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아까 전에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예. 이 응답자들의 36%가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는 유치원부터 이렇게 성폭력에 대해서 또는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좀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당국에 좀 세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교육일까? 어떤 부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커리큘럼인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